아들이 아기 때 불러줬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물어봤습니다. 너 엄마가 많이 불러준 자장가가 있었는데 어떤 노래인지 알고 있니? 하고 제가 물어보니 아이가 대답하길 당연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알게 된 거니? 하고 물어보니 따로 배운 건 없는데 아닌데 어렴풋이 엄마가 불러줬던 걸 기억하고 있다고 말해서 웃으면서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 제목은 모르겠고 잘 자라 잘 자라 우리 아가야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용균이가 아기 때 잠투집이 있었는데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참 잘 잤었습니다. 지금도 자면서 웃는 모습이 너무도 예뻐서 자꾸만 생각나 눈물 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내 아가야, 너가 어디 있든 그곳에서 잘 지내길 바란단다. 그리고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길 이 엄만 간절히 바란단다. 지금도 너의 모습 이렇게 생생한데 너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얼굴 부비고 싶고 너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이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어디로 간 거니 내 아들 용균아. 너를 사랑하는 마음 끝도 없지만 이 마음 어떻게 전해줄지, 그리고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절대 반지, 그 반지도 함께 보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평소에도 사소한 이야기 우스갯소리도 잘 나눠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엄마 의사를 여쭤보고 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줄 알고 그때는 너에게 너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어 행복했었단다.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의 곁에서 있는 게 이 엄마의 큰 욕심이었었던 건지 하늘이 나에게 왜 이리 가혹한 건지 알 수가 없단다. 지금은 오로지 너가 바라던 일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산단다. 그것만이 너의 부모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 너가 바라는 걸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찾아가며 그렇게 너를 지키지 못한 것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갈게. 그리고 너를 잃은 그 아픔 당연히 다 받아들일 거다. 용균아, 엄마 평소에 너에게 바라는 게 있었단다. 너가 결혼해서 너 같은 좋은 아이 낳아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가정 꾸려나가는 걸 보고 살고 싶고 늙어가는 모습 지켜보면서 살고 싶었단다. 24살 꽃다운 너의 청춘이
다 피지도 못한 채 이 나라가 정치를 제대로 못한 까닭으로 너의 삶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 아들 용균이를 이렇게 만든 원청 책임자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나라 정부를 원망합니다. 비록 우리 아들은 원통하게 갔지만 아직도 아들 동료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라가 책임 있게 행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돈과 권력이 있고 없는 차이일 뿐, 단지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제일 우선인 인간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안 서부발전 외주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균입니다. 태안발전소가 죽음으로 내몰아 24살의 꽃다운 청춘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직장 동료이자 첫 직장에서 동명이인을 만났다며 즐거워하며 술 한잔 따라주던 직장의 형 동생이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불과 5일 전에도 고 김용균 씨의 생일 축하로 저녁에 술 한잔하며 웃던 동료였습니다. 고 김용균은 한 집안의 장남이자 독자였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붙인 회사가 발전소였고 이에 누구보다 꿈을 갖고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불과 3개월 만에 하청업체의 인력들을 소 돼지보듯 하던 발전소 관리자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입니다. 당시 CHBO는 트라우마로 더는 일할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수습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이 저녁밥을 먹던 과원들에게 시신을 수습하란 명령을 합니다. 인간이길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은 일부는 방송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고 김용균 씨의 부모의 통곡을 가슴을 찢어도 풀어지지 않는 원통함을 대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직접 당사자인 서부발전과 업체 관리자들을 넓게는 해당 주무관청의 관리소홀이 오늘의 제2, 제3의 인명피해를 입히고 주무관청 또한 이 차도살인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제 월급의 세금은 아니 우리 모두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은 누굴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요?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님들 또한 올바른 생각을 진 지식인 분들이 대통령을 향한 충원이 지속되어야 이 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꿈과 삶이 보장되는 나라, 그래야 미래도 밝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촛불 집회가 불씨가 되어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김용균 씨와 함께 근무했던 태안발전소에 다니고 있는 천승환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을 제정하든 대책을 세우든 비상위를 세우든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지금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그리고 저와 동료들은 지금 오늘만큼은 김용 씨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비정규직 없애자. 거기 어떤 곳입니까? 5개로 자회사로 분할하고
심지어 설비, 정비 이런 것도 다 외주화한 곳입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청년 노동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싼 노동력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8월에 저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집회에 다녀왔었습니다. 그 집회도 오늘처럼 산재로 돌아가신 발전 노동자를 추모하는 집회였습니다. 저는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너무나 분노스러웠습니다. 발전소는 밤에도 교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근처에 식당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사내 식당도 운영하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매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했습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빛과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윤 중심의 이 구조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끼니를 제공하기는커녕 안전마저 빼앗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그 집회의 구호가 바로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였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님, 이윤을 생명보다 우선하는 이 사회가 죽였습니다.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작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매일 6명 이상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6가족 이상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처럼 아파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조바심에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밥을 굶은 지 오늘로 17일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법 통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가로운 국회를 보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연말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처럼 절박한 정치인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힘은 점점 빠져가고 있는데 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어 더 조바심이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보고 단식을 풀으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들 몸상할 걱정보다는 본인들 입장이 난처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사람들 죽음을 막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용만 하지 뚜렷하게 진척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성실하게 논의를 나서고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제게는 반대만 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 법을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이 법을 반대하는지,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2018년 12월) 이곳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야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모아
투쟁했고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일터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용균 동지 5주기를 맞이해 우리는 오늘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싸워왔던 동지들, 그리고 고인과 같이 산업재해로 희생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의 의미를 되새겨보려 합니다. 영균이가 죽은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법들을 테두리 안에 우리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 안전한 노동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만들어놓은 법들을 계약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정부가, 국가가 과연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일하다 죽지 않게, 우리들이 투쟁 현장에서 수도 없이 목놓아 외치고 요구하고 있지만 권력을 가진 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는 노동자에 대한 억압이고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균이를 생각하면 영균이처럼 일하다가 차별받으며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현장 어디선가는 차별받으며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다녀올 게라는 말이 유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말이 되는 노동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용균이한테 인사하고 갑시다. 용균아! 엄마 왔다! 용균아! 네 친구들 왔다! 네 친구들이 조금 전 네 모습 앞에서 현장은 아직도 위험하다 이야기하고 있단다. 네 생일날 아침인데 바람은 불고 네 동료들 표정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구나. 발전소가 여기저기서 폐쇄되고 있다는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속절없이 너랑 함께 일하던 발전소를 떠나고 있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 떠난 5년 동안 네 엄마를 지키는 우리는 죽도록 싸워왔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세상, 너를 지켜주지 못한 정치, 이 사회를 바꿔내고 진짜 책임을
지워야 하는 놈들에게 저승사자처럼 덤벼들고 싸우고 있단다. 내일 아무리 대법관이지만 너의 죽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5년간 싸운 결과가 또 기다리고 있다. 대법관이 어떤 판결을 하든 내 엄마와 내 친구들, 내 목숨의 값이 함부로 취급받지 못하게 만들 거다. 내가 김영균이라고 외친 우리는 5년 전에 그 모습으로 아직도 살고 있으니 함께 가자. 우리 오늘 내가 일하던 발전소에 우리가 찾아왔으니 앞으로 만들어낼 세상 너와 함께 같이 가자. 올해도 어김없이 아들이 처참히 죽어갔던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어두운 현장에서 이윤을 위해 목숨까지 삼켜버린 야만의 현장이었습니다. 28번 위험 시정 요구와 2인 1조만이라도 시행되었더라면 아들 용균이는 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은 시민들의 시선만 사라지면 아무 일 없듯이 맘 편히 일할 수 있겠지만 부모는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부모라면 자식을 돈과 저울질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텐데 기업은 안전과 생명을 저울질하며 좀 더 싸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용균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구조가 허술하다 보니 기업은 그 허점을 틈타 수없이 연쇄 살인을 저질러도 사고 난 당사자 잘못이라 우기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주가 본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죽는 것을 아무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해마다 죽고 있습니다. 그 유족들은 날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기업 살리는 것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더 치중해야 할 중차대한 명분인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판결을 거부한다. 원청이 책임자다. 판결을 거부한다. 원청이 책임자다. 원청이 책임자다. 네. 죽음을 만든 자 원청을 처벌하라. 죽음을 만든 자 원청을 처벌하라. 원청을 처벌하라. 네.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과 정부가 용인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된 죽음 속에 수많은 죽음들이 다시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가족들은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립니다.